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의 두 번째 파트,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 내용들 중에서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원가의 분류 방법이라든지, 원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복습을 해놓고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원가라는 것이 원가의 개념 특징이 뭡니까? 라면 원가는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들, 기를 갖다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들을 우리는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원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그 사용의 가치를 우리는 원가의 개념이라고, 원가의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키워드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원가를 분류할 때는 발생 형태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소멸 여부를 갖고서도 원가를 분류할 수 있고, 또 원가 행태로도 분류할 수 있고, 통제 가능성, 추적 가능성, 제조 활동, 의사 결정 관련성을 가지고서는 원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 원가 분류 방법이에요. 원가를 발생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얘를 갖다가 원가의 3요소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아주 많이 사용될 원가 용어 중에서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원가 행태의 분류법은 변동비와 고정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는 얘가 약간 변형된 준변동비, 준고정비라고 하는 원가 형태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 그 원가가 발생을 했는데 생산된 제품에 직접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적 가능한 걸 우린 직접비라고 부르고, 추적할 수 없는 금액들, 그런 것들은 간접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은 직접비다, 간접비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가의 분류 용어들이 결합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여기 직접비와 간접비, 요거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얘는 원가의 3요소. 얘를 갖다가 매치시켜 가지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도 부른다고 배웠어요.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접 원가. 그 다음에 간접비를 다 모아서, 즉 간접비는 여기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그 다음에 여기 일부인 직접 경비, 얘까지 포함해서요. 얘를 다 묶어서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직접 경비인데 왜 여기 제조 간접비라고 넣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직접 경비는 실제로 그 공장에서 그 발생하는 그 비용이 금액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굳이 얘를 분류해서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간접비라고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가를 집계할 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총 발생한 원가를 집계한다 그러면 세 가지로 이제 집계를 할 겁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하게 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금액을 집계한다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딱 두 가지만 고르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선택했단 말이죠.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초원가라고 부르고 또는 기본원가라고도 불러요. 우리 원가 기획에서는 그 제조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용어들이 불리더라도 여러분은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친 금액을 우리는 뭐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가공 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까지 어저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하면서 용어들을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원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용어들을 최종 판매 가격까지 그 구성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원가의 그 도표를 한번 봤더니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다 직접자가 들어가서 직접 원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제조건접비를 더한 것을 우린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 제조 원가까지 계산되는 요 과정이 여러분의 그 서식에서 재무제표 나오는 서식에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는 계정들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제조원가 명세, 여기 제조원가는 매출원가로 들어간다 그랬죠. 손익계산서에. 여기 제조원가에다가 판관비를 더하면 판매원가라고 부른다. 또는 다른 말로 총원가라고도 불러요. 거기다가 이제 이익을 붙여서 팔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얘를 판매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용어들의 구분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요거까지만 잘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 뒤에 있는 말들, 용어들은 아마 크게 문제없이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자, 요거 설명을 해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PPT 다 갖고 계시죠, 이거? 그죠? 이거 캡처해 드려요? 알아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다음 단계 원가 계산의 원가 흐름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원가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 원가가 계산이 된다고 해요. 1단계는요 원가 요소별 계산이라는데, 여기서 요소라는 거, 원가의 3요소 뭐 있었어요?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법, 우리 원재 뭐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 3요소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교재는 좀 이따 봐도 되겠다.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이걸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배웠던 재료비, 농업비, 경비 원가를 짓게, 사용된 원가를 짓게 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부문이라는 단어가 장소적 개념이에요. 어디 개념이다? 장소적인 개념인데, 보통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기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겠어요? 공장이겠죠? 그래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건물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여기 원가 회계에서는 부문이라고 불러요. 그 부문이라는 걸 따졌을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장소를 제조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 장소 말고 거기 사무 업무를 서포트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제조 그 부분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공장에 보면 식당도 있죠. 식당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사무 업무 보는 데서 제품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기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겠죠. 거기서도 제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지면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수하는 검수 부분도 있어요. 즉 공장에는 제품을 만드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을 만드는 장소를 서포트해주는 보조 장소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거기서도 당연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를 다 집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부분, 보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다 집계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이 쭉 만들어지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는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제조업의 제품들이 워낙에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걸 개별 원가라고 부르고요. 제품 하나당 원가 계산하기가 힘든 걸 우린 종합 원가라고 불러요. 즉 개별 원가 계산에서 대표적인 그 제품은 우리 선박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선박 또는 항공기 제일 큰 거죠. 자, 봐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선박이나 항공기는 한 대, 두 대, 또는 한 척, 두 척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선박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래도 걔는 제품이 하나예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요. 제품, 제품에 대한 원가를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나 모르겠다. 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들으면 천재. 설탕 알아요? 너무 어려워. 자, 아니 설탕이란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뭐죠? 커피 종이컵에다가 설탕을 반 쏟아붓고 설탕 알갱이 한 알당 원가 계산하세요 그러면 맛이 가겠죠? 저 그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단하시군요. 이번에는 밀가루를 따라 드릴게요. 밀가루 알갱이 하나하나당 원가 계산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서 얘기는 다 제품들이에요. 제품이라고 얘기하건데 그럼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제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할 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회계 1급 기준으로요. 회계 1급 기준으로 요 요소별 원가 계산 조금 전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용어 원가의 분류 용어 구분들이 했었죠. 기하고 지금 배울 거 합쳐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문제가 출제되는 것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 여기서 두 문제 출제돼요. 결국 다 출제가 되긴 하는데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시작은 했으니까요. 난이도를 보게 되면 네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만 그냥 착실히 잘 듣기만 해도 세 문제에서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는요 찍어도 맞아요. 그래서 네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원가 계산 문제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5문제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5문제도 제 설명만 잘 들으면 3문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찍어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는요 그날 운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점수 가등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첫날만 잘 이해하시고 잘 들어두시면 그 다음 문제들은 되게 쉽게 된다 그렇게 믿고서 천천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자, 원가 계산의 순서 1단계는 뭐라고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다. 두 번째로는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세 번째로는요 제품별 원가 계산이다. 그럼 이것도 문자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TV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컨베어 벨트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들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거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투입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공정 과정을 따라서 제품이 하나 둘 셋 완성이 돼 가고 있죠. 그 과정에 있는 제공품들이 끝에 가면은 제품이 완성돼서 띵 하고 나오죠. 그럼 그 절차만 떠올리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갈 건 뭐라고 부른다?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해야겠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돈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목표는 죽었다 깨어났다 뭐다? 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투입된 거, 이런 얘들, 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원재료가 얼마가 투입되는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노무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돈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경비도 얼마나 발생했는지 돈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간전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곳, 장소, 어디라 그랬어요? 그 공장 안에서
순서대로 쭉 돌아가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제조 부분에서. 그죠? 그러면 제조 부분에서도 최소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월급 줘야 될 거고, 보조 부분에서도 월급 줘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임차료가 있다면 임차료도 내야 되고, 즉, 이 부문별 그 원가 계산을 한다는 의미는 제품이 만들어지건 보조하는 부분이건 간에 여기서도 돈이 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거 집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제품의 원가 계산이 일단락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원가 계산을 왜 한다 그랬어요?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은 100만 원 주고 사갈 것 같다면 그 상품 100만 원짜리에다가 이익 50만 원 붙여서 150만 원을 팔면 50만 원 이익이다 알 수 있죠. 근데 제품 한 개당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지껏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모든 금액을 이렇게 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만약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 1,000원을 투입해서 제품이 완성된 개수 몇 개가 완성됐냐면 10개가 완성됐대요. 그럼 제품 하나당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원이 되겠죠. 아, 상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도 하나당 얼마 계산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이익 붙여서 팔면 돼요. 그거 하려고 협의, 좁은 의미에서 원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제품 하나당 얼마인가, 얼마에 저기 팔아야지 저기 손해를 안 볼까, 이익을 볼까. 그래서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당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에서 쓰여진 모든 돈을 다 계산해야겠죠. 공장에서 쓰는 돈은 목적이 다 뭐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 원가 계산할 때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에 제품이 만들어진 수량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제품 하나당 얼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금액을 쉽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예를 갖다가 원가 계산의 흐름은 이런 순서로 원가를 계산할 텐데, 우리는 회계 담당자이니 예를 갖다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가 회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원가 회계 이 과정에서는 차변, 대변 그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원가 계산되는 과정들에 대한 용어와 절차와 계산 방법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할 때 원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무비, 월급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생산직 직원들이 옆에 붙어서 그뭐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을 위한 또는 회사에서 우리 500번대 경비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걸 집계하는 방법, 회계 처리는 아니지만 총계정원장을 우리는 이용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우선 원재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재료. 자, 요건 알았으니까 원재료는 여러분 교재에서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은요, 요소별 원가 계산 나와 있고 1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30페이지에 보시면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재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요걸 캡처해서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자, 요거 생각나는 것대로 요거부터 하나. 여러, 원래 그 지식의 연결고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파생돼야지 기억이 잘 나요. 전혀 생뚱맞은 데부터 시작하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 때요,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 여러 번 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상품 계정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상품에 여기는 기초재고액이었었죠. 그 다음에 뭐는 더해주라 그랬어요? 단기 순매입액이죠. 매입액. 뭐는 빼주라 그랬어요? 어이구 잘 기억하네. 기말재고를 빼주게 되면 무엇이 계산됩니까? 매출원가가 계산되죠. 여기 이 매출원가는 상품이 팔렸다는 뜻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매입액 더한 거 이를 갖다가 판매 가능액이라고도 불렀던 거 다시 생각을 이제 해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회계 원리나 회계 이급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을 할 때 이렇게 상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니까 상품이어야 되겠어요? 제품이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얘가 제품 되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고자산 여러분 계정 암기하실 때 재고자산에 뭐뭐 있었죠? 처음에 상품, 그 다음에 제품, 제공품, 원재료. 자, 요거 네 개만 할게요. 우리가 상품은 재고자산이었었어요. 근데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재료, 여기 원재료로 하든 재료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재료, 원재료,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올 제공품, 또 그다음에 제품 이렇게 나오죠. 요 세 개가 네 개가 다 재고자산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 계정이 요것만 좀 다르지. 여기서 상품에서 매출원가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원재료 메인 매출전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서 원재료 사갖고 왔다는 거 많이 썼죠. 제조업에서는 상품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를 사오죠. 그럼 원재료 저기 소비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고자산인 원재료 소비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원재료 사갖고 왔죠. 전기 2월에 원재료 사용하고 남았던 거 100이 있었대요. 그리고 당월 매입에 상품의 단기 매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900을 사왔답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원재료 얼마큼 남았는지 봤더니 여기 200 남아있대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는 방식,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원재료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원재료는 팔았다고 매출원가를 써야겠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됐다고 써야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내용은 똑같은데 계정만 다를 뿐이죠. 이해가 됐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제공품 계산할 때도 제품 계산할 때도 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는 말이죠. 재고자산의 공통점은 다 여기 상품도 재료도 제공품도 제품도 다 기초재고 기말재고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 계산의 하이라이트를 이따가 할 건데 그거 보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알아듣고 계산이 쉽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아주 많이 좋아져요. 수학 문제 풀리는 것처럼. 근데 수학 문제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용어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원재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원가 계산 단계 순서가 뭐라 그랬었죠?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한다 했잖아. 그 요소는 원가의 3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료비였죠. 계산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또 약간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원재료가 그 다음 재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원재료는 투입이 됐겠죠. 그럼 원재료가 사용된 만큼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당월 소비액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재나 또는 그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여기 당월 사용액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나요 혹시? 알아들을 수 있죠. 당월 사용액이라고도 돼 있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텐데 당월 소모액 또는 발생액 즉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원재료가 지금 투입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용어가 달라지더라도 다 알아들으셔야 한단 말이죠. 여기 투입액이다, 소모액이다, 사용액이다, 소비액이다. 결국 의미는 뭐예요? 이 원재료가 그만큼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용어가 좀 바뀌시더라도 그 말 뜻을 알아듣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요 근래 들어선 요런 시험 문제 그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말고 노무비를 계산해라, 제조 경비를 계산해라, 이런 말들은 지금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너무 디테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 원가 계산 우리가 배울 때 이론 문제로 지금 딸랑 네 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죠. 네 문제밖에 못 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하는 문제들은 좀 저기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후에 원가 계산 들어가는 자격시험 뭘 또 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해서 요 나머지들을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전산회계 뿐만이 아니라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거 시험 볼 때는 원가 계산 문제가 20문제가 나와요. 이론 문제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다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저 위에 올라서 담배 하나 피고 내려오는데 옆에서 배우시는 분이 자기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잘 배워놔야 되겠어요? 거기도 원가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원가 계산 문제가 꼴랑 4문제 5문제 나오지만 그 저기 전산회계 운용사는요 그 원가 계산 문제만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의 정도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커버하면 일부 커버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에 맞춰서 원가 계산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가 계산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레벨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놓을 테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때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 노무비, 제조경비 나오는 거는 디테일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그때그때 트렌드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니긴 하지만 원가의 3요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자, 농업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생산 공정에서 월급이 지급됐을 때 그 생산직에 사용된 그 농업이 걔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농업이 보통 우리 월급 있잖아요. 월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했을 때 말일날 월급을 주는 회사가 보편적일까? 아니면 그 다음 달에 계산해서 주는 회사가 보편적일까? 다음 달에 주는 게 보편적이죠. 보통 물론 먼저 주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25일날 대부분 월급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치 정도는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무 신고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게 좀 편리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인 회사들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 5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15일날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할 그 한 달에 급여가 발생했는데 기록해 놓을 때 급여를 지급했다고 기록하겠어요?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 하고 기록하겠어요? 그 달이 끝났을 때는 미지급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계산할 때에는 미지급금은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미지급금.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노무비 계산할 때 전달에 보통 우린 전기라고 많이 배웠는데 원가 계산에서는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월이라고도 많이 써요. 한 달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전월에 발생한 거 미지급한 금액이 있겠죠. 이해돼요? 즉 전달에 급여 지급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지금 계산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노무비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월급 준 거.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전월 미지급액은 당연히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놔야겠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번 달에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 다가오겠죠. 그럼 월급을 지급하면 걔는 급여
그다음에 또는 임금이잖아요. 그게 비용 계정이죠. 그럼 지급액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겠죠. 그래서 당월에 지급한 지급액은 비용 개념이므로 차변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런 어떤 논리 없이 그냥 기억하면 돌았으면 다 까먹어요 이거. 그래서 나름대로 기억 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월에도 미지급한 게 있으면 이번에 당월에도 미지급한 게 생기겠죠. 근데 이 당월 미지급액은 여기 전월 미지급에 정기 2월, 차기 2월 개념으로 반대편에 기록해 줘야겠죠. 마감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당월 지급액, 그다음에 당월 미지급액에서 뭘 빼면 전월 미지급액을 빼면 당월 소비액이 나오죠. 이 당월 소비액이 바로 이번 달에 발생한 노무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월 소비액은 또 어디로 집계가 돼야지 되겠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이 노무비도 투입이 됐다는 뜻이겠죠. 자, 앞에서 원재료 투입했죠? 두 번째, 노무비도 투입했죠? 아니, 우리는 지금 제품 만들 때 발생한 모든 돈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계산했잖아요. 두 번째 뭐 계산했어요? 노무비 계산했죠. 그 다음에 우리 500번대 계정인 제조경비도 계산을 해야지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요 형태의 용어들을 기억하셔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는 제조경비인데, 제조경비는 이 노무비와 마찬가지로요. 여기 네 가지는 똑같아요. 어디? 여기 보세요. 여기 전월 미지급액 있었죠. 노무비에서 여기도 전월 미지급액 있어요.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있죠. 여기도 당월 지급액 있어요.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있어요. 그 결과 당월 소비액, 여기도 당월 소비액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 노무비하고 제조경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조경비에는 돈을 먼저 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어떤 비용? 성급 비용들.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는 우리가 보통 성급하죠. 그래서 제조경비에는 저기 발생은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지급해야 되는 전월 성급액이라는 성급금이 있어요. 성급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그래서 전월 성급액은 차변에 기록하고요. 월 마감할 때 당월 성급액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당월, 전월 요거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데 결국 제조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전월 성급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대변에다가 당월 성급액을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여기 문제 갖고 한번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건지 풀어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거 여러분 거기 뭐죠? 앞에 뒤에 있는 문제예요. 다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자료를 보고서 노무비의 당월 발생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당월 발생액은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한 거. 여기 소비액을 당월 발생액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요런 말들을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셔야지 용어만 갖고 파악하다가는 당월 소비액은 배웠는데 당월 발생액은 또 뭐야?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있는 용어들만 먼저 알아들으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봐요. 그래서 여기 노무비 계산을 하라 그래서 노무비 계산하려고 노무비를 딱 봤어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노무비 전월 성급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노무비에서 지금 성급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아, 1900이 제조 경비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용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1900이 있는 요 계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노무비 전월 1900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얼마가 발생했대요? 10만원. 요 자리에다가 10만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무비 당월 지급액이라고 돼 있죠. 당월 지급액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얼마를 쓰시면 돼요? 여기 4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월 발생액을 물어봤어요. 당월 발생액은 여기 당월 소비액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제가. 요거 그죠? 얼마예요? 다른 것들 다 넣어요? 아니요. 주어진 자료만 주어진 자리에만 넣으면 돼요. 무조건 다 채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당월 소비액은 얼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용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0만원이에요. 아니, 이렇게 쉬울 때가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사람들이 너무 신고해주면은 원가 계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야? 아니,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계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 다루는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 회계를 배웠어도 용어를 모르면 깡통이기는 매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요거 지금 시간이 걸려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빈도가 낮아도 다음번에 다른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라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하냐면요. 자, 여기 39번 문제라고 되어 있어. 이거 교재 있는 거예요. 수도광열비를 갖다가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수도광열비에 당월 소비액이라고 물어봤죠. 아, 당연히 요거 아니면 요거겠는데 지금 수도광열비는 재료에 속해요, 농업비에 속해요, 제조 경비에 속해요. 그럼 여기다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190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 1900 나오면 무조건 이거 이용하세요. 1900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말씀해 드렸던 대로 요 과정을 갖다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월 소비액 물어본 건 똑같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갖다가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당월 지급액 얼마래요? 당월 지급액은 여기죠. 여기다가 얼마 써주면 될까요? 5,000원 이렇게 써줬어요. 당월 미지급액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당월 미지급액은 얼마래요? 4,000원. 여기 당월 미지급액 자리에다가 4,000원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에 당월 선급액은 얼마? 3,000원. 당월 선급액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3,000원.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은 얼마? 2,000원. 전월 선급액은 2,000원.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얼마래요? 1,000원. 지금 제가 이 문제 풀 때 여기 지금 여기 교재에서 나온 요거 총기정원장을 손을 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의 전체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11,000원이죠. 여기 대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4,000원이죠. 그럼 빼면 답은 얼마가 답이 되겠습니까? 7,000원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기 나중에도 설명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원가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엄청 빨라져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저는 문제 풀면서 숫자로 된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만 연습을 쫙 해주시면 계산 문제는 그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나머지는 다 말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 갖고 이해가 되셨으면 차후에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실 거란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계산의 원가 계산의 순서 말했었잖아요. 원가 계산의 절차 첫 번째 뭐부터 했다?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는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는 제품별 원가 계산. 그 중에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한 걸 한번 쭉 좌우고
같이 해 보신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 참. 여기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건데, 이 PPT에 있는 자료는 똑같은 거긴 한데, 연도수가 한 4, 5년 차이 나. 옛날에 거라서.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파트 다음 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의 그 단계를 요소별 원가 계산이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제품별 원가 계산이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문제로서도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는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그 원가 계산의 순서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기 원가 계산의 순서를 우리가 회계 담당자니까 총계정원장에서 어떻게 얘가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여기 원재료, 그 다음에 부문별은 그 제가 아까 장소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공장. 거기서는 이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회계에서 쓰는 계정 과목으로는 제공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제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회계 계정 과목으로는 제품, 이렇게 구분해 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기록을 해 나가는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흐름을 따라서 여기 설명을 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는 아까처럼 노모비다, 제조경비다, 디테일한 계산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기 이 재고자산이 이 흘러가는 제조 과정에 대해서 회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 계정을 대입해 놓고서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여기 투입액 또는 소비액 또는 사용액 이런 명칭으로 그 원재료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원재료가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으로 제공품 계정으로 이제 투입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디테일한 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약속이에요. 원재료라는 계정에서 또는 재료비라는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주면 계산된 이 금액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요. 그 이름이 뭐다? 직접 재료비. 이거 봤던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입된 것들 원가 계산할 때 세 가지로 짓게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가 짓게 된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짓게 된 거예요. 물론 원재료에서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 추적할 수 있는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 재료비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걸로 보자? 직접 재료비로 가는 걸로 계산한 걸 보자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농업비 계산하는 거 해봤죠? 그 농업비 계산하는 결과 돈이 짓게 되면 여기 제공품으로 걔도 투입이 될 텐데 걔는 우리 뭐라고 짓게 한다? 직접 농업이라고 짓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간접자 들어간 거 있었죠.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다 포함해서 걔를 뭐라고 짓게 한다?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지금 여기 제공품 계정에 있어서 제공품 계정의 이 차변 기초 제공품 재고액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거 용어를 갖다가 아셔야지 돼요. 그 명칭이 뭐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다 더한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르는 명칭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이 용어를 모르면 제공품 계정이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계산 문제에서 일단 물론 연습은 해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일단 계산 문제 죽지 않을 정도로 풀어보라고 제가 시키면
금방 외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의 의미를 봤을 때는 상품 계정의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제공품 계정에서 단기 상품 매입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물어보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앞에서 용어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앞에서 배웠던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제공품 계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말 제공품을 뺐더니 뭐가 계산이 된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용어가 길죠. 근데 제조 원가라고만 기억해 보세요.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뭘 제조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죠? 제조업이니까 제품을 제조했겠죠. 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간 총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올해 단기에만 제품을 제조했을 때 들어간 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얘예요. 아까 우리 원가 계산 왜 한다 그랬었죠?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나누기,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 제품 하나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공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을 해 놓아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원재료에서 제공품,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계산되는 요 과정에 있는 등장하는 용어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제품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런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구분을 해볼게요. 우선 용어들만 먼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또는 단기 원재료 매입액 또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어디 있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용어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결과 제품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제품이 완성이 되면 걔는 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품 계정으로 이 똑같은 금액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가면은 그 금액하고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그 제품이랑 그 금액 틀릴 때 수정했던 때 그래요. 왔다 갔다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지금 거기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과가 그 금액이 바로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얘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되니까 이 금액은 틀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똑같은 금액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품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품도 재고자산이니까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이 있겠죠. 기말 제품 재고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제품을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똑같이 뭐가 계산이 돼요? 이제는 매출원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얘는 지금 제가 총계정원장으로 그 흐름을 보여드린 것이고, 이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예요? 제품 매출원가예요? 여기 제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품 매출원가. 그럼 상품 규정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매 가능액은 상품에서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했죠. 근데 제품에서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지정가를 더한 게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이거는 똑같은 원리인 거야 이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따 계산 문제 줄 거예요.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제공품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용어 왔다리 갔다리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뭐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거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제조 간접비가 이 제조 간접비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동 제조 간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도 있어요. 변동 고정 이거 어서 들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변동 고정 나오면 원가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요 용어 떠올라야 된다고요. 또 원가 행태라는 말이 나오면 변동 그다음에 고정 요것도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제품을 만들 때요. 이 제조간접비가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만약에 문제에서 그 자료에서 금액이 나누어서 주어졌으면 두 가지를 다 합치셔야 돼요. 그래야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간접비 나왔는데 변동이다, 고정이다 이런 게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다 합쳐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물어봐요.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제조간접비하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게 더 줍니까? 제조간접비에 주는 변동 제조간접비입니까? 고정 제조간접비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8, 90%는 다 고정이에요. 고정 제조간접비가 주를 이룹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제조간접비의 주 요소는 변동 제조간접비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시달림을 받아야 되겠죠? 자,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요. 평가 문제 32번, 33번, 34번 요 세 가지만 갖고 문제를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시간을 바로 드릴 테니까요. 자, 3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기말 제공품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저는 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써놓기만 했어요. 그죠? 제가 이걸 단 하나라도 손을 대나 안 대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그냥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냥 이론이 됐던 계산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말 제공품은 어디 거 물어본 거예요? 제공품에서 여기 거 얼마냐고 지금 물어본 거죠. 질문이 이해됐음? 자,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서 주어진 자료 그대로 입력만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150만원이래요. 그러면 단기 총 파란색으로 해놓을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이 15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 제공품에 단기 상품 매입했던 이 자리 세 가지를 합친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이 자리가 지금 얼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15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는 여기 있네요. 그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20만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원. 제품은 여기 있죠.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 30만원 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건 이쪽에 있는 거네요. 30만원 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이거죠. 그럼 여기가 162만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해요? 어디?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 아, 그렇네. 18만원이네요. 수정 잘못했음.
아, 욕하고서는 바꾸는 거네 이거. 여기 18만 원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더하고 요걸 빼면 두 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70 맞나? 180만 원이네. 그죠? 180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계산됐어요? 이거 150만 원이죠. 근데 이 150만 원은 어디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기말이래. 제공품 규정이 이하고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가 얼마였겠어요? 150만 원?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요 두 개 빼지면 여기 기말 제공품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2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제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용어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용어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 얘 금방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 용어들을.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얘 구하는 거죠 지금. 그죠? 거기서 기초 제품 재고에 기초 제공품 재고에 그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지금 다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빈칸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되시겠죠. 그래요? 오늘에요. 그 다음에 33번은 단기 제품 매출 원가 구하라는데 이거는 얘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또 갖다 열심히 갖다 집어넣어 보면 계산이 나오겠죠. 거기 또 여기 뭐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판매 가능 재고액도 가르쳐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띵 지우고요. 여러분 여기 당장 있는 33번 문제하고 34번 문제 두 개만 계산해서 써보시고요. 요거 먼저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여기다가 반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칸에다가 넣고 자료들을 갖다가 대입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의 답을 다 구하실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파트 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 파트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교재를 봐야겠네요. 자, 교재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원가 계산의 순서 단계는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고요? 129페이지요. 원가 계산 흐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린 거고요. 여기 원가 계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원가 계산의 종류는 자 봐요. 원가 계산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시기로 구분했을 때 사전 원가 계산이다, 사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이것도 용어 문제예요. 자, 원가 시기 봐요.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다 끝나고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 재료비들 얼마 들어갔지? 라고 계산하면 그게 사전이겠어요? 사후겠어요? 사후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원가 계산했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원가 시기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사전 원가 계산은 지금 보통 우리 제조업에서 주문을 받게 되면 원가가 얼마나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될까? 그 원가 우리가 다 만들어 봐야지 원가가 얼마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야 될까? 당연히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문 100개가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겠다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실제 제조업에서 사전 원가 계산을 주로 할까? 사후 원가 계산을 주로 할까? 미리 다 원가 계산해 놓고 주문 들어오면 얼마 들어가겠거니 장사를 해야 되겠거니 그럼 계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가 계산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 방법은 사전 원가 계산이다, 사후 원가 계산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사전 원가 계산이 사전 원가 계산이 있고 사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사후 원가 계산은 실제로 발생한 걸 다 계산을 했으니 정확하겠죠. 그런데 계산을 짓게 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다 집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므로 다른 말로 실제 원가 계산이란 용어로도 사용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것도 용어 구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원가 계산을 할 때 그 제품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얘기 드렸죠?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하나하나당 원가가 계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종합 원가 계산은 하나로 하나 따로따로 원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더라.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범위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은 앞에서 제가 원가 행태에 의한 거 얘기해 드렸었죠. 변동비, 고정비 두 개를 다 계산하는 걸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원가 또는 변동비만 계산하는 것을 여기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원가 계산에는 직접자 들어간 거 뭐뭐 있었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있죠. 걔만 계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 전부 원가 계산은 뭘 전부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뿐만이 아니라 고정비까지 계산한 것을 우린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 자, 요 파트는요. 지금 읽어보는데 구분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간은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바로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으면 이제 원가 회계의 흐름, 원가 회계의 흐름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하는 거,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다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별 원가 계산의 직접비들은 다 제공품 규정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렇게 직접 가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규정을 통해서 아까 제공품 규정으로 제조 간접비 반영된 거 봤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원재료라든지 노무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로 바로 직접 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간접비들은 제조 간접비 계정에 다 모여서 합계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대표로 제조 간접비로 금액이 딱 이렇게 여기 오게 된다. 그 내용을 표시해 드린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제품에 들어가겠죠. 제품에 들어갈 때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가 계산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매출원가가 계산됐으니 우리 판관비에 해당되는 매출과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나왔죠. 거기다가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 거기 영업이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 결산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흐름은 이걸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제품까지만 설명해 놨죠. 뒤에 손익계산서는 차후에 설명할 테니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제품의 매출원가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죠. 자, 이걸로 구분하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소별 원가 계산에는 여기 재료 요거 설명해 놓은 거요. 밑에 회계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재료에서 당월 소비액을 계산했는데 이 당월 소비액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재료비도 있고요. 간접 재료비도 있었던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아까 우리 직접 재료비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간접 재료비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비 보니까 농업비도 지금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농업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고요. 간접 농업비는 제조 간접비 쪽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그 제조경비 이렇게 계산된 걸 제조경비에도 직접 제조경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가고 간접 제조경비는 간접 제조경비로 나뉘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제공품 계정으로 직접 가는 거는 아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이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산식이 나오는데 제조경비를 계산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나을까
이렇게 등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을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건데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오래 갑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것이고요. 제조간접비의 배분, 이건 나중에 여기 제조간접비 다 집계가 되면, 그래서 아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해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제조간접비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이라고 써있게 되겠지만 오해 여지가 있어요. 이 제품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의미하고, 제품 계정에 제공품이 완성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얼마가 나온다.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끝났고,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자리에다가 입력만 했지만, 지금은 저는 여기 보세요. 저는 요 내용을 지금 T 계정으로 해서 지금 총계정 원장식으로 쭉 옆으로 나열해 놨잖아요. 차변대변. 근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요, 얘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브렉다운 식으로 밑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난다 그랬었죠. 여기 거는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재료비 크게,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와있죠. 이 세 개 다 더한 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단기 총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중에서 기초 재료 재고액 여기 있고, 단기 재료 매입액 여기 있고, 기말 재료 재고액 여기 다 있죠. 원재료에 대한 건 여기 다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초 제공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도 다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그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최종의 금액이에요. 용어는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나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다 들어가 있죠. 다 어디 있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다 있었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기 손익계산서와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공통적인 게 뭐죠? 뭐가 공통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있는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런 똑같죠. 기초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다음에 저기 뭐죠?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야 될까요?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제품 들어가면 무조건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야 돼요. 이런 걸 말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얘가 그림으로 기억이 되어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오겠지만, 아니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도 구성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렸더니 예전에 보는 것보다 이제 확실하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요런 게 그런 과정이랍니다. 자, 뭐 요거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봐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예제는 아까 여기서 요 문제, 노무비 당월 발생의 문제 풀어드렸었거든요. 다른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본전 평가 문제가 나와 있어요. 평가 문제를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 주말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용어와 내용들 이해하는 파트가 좀 중요한지라 진도 많이 나와서 또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읽어보고 답식하고 익히시기 바랍니다.